언제 먹는 것이 좋으냐, 그리고 누가 먹는 것이 좋으냐, 어떻게 먹는 것이 좋으냐라는 부분들을 모두 알벤다졸이나 플루벤다졸 어떤 걸 먹을까 고민하신다면 그냥 안녕하세요, 배한약사입니다. 요즘에 뭐 핫 이슈죠. 지금 좀 많이 잠잠해졌는데요. 요즘에 핫 이슈인 구충제에 관해서 오늘 본연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약국에 오면 되게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구충제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언제 먹어요 이런 얘기들인데, 오늘 그냥 속 시원하게 제가 다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구충제는요 왜 먹을까요? 그렇습니다. 구충제를 먹는 이유는 기생충 감염을 없애기 위해서 먹는데요. 이 구충제,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 그냥 사서 드시는 알벤다졸이나 플루벤다졸 같은 구충제, 우리가 뭐 젤콤이라든지 알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흔히 모든 기생충을 다 죽이지 못한다는데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죽이는 거는 주로 토양매개성 기생충입니다. 우리가 과거, 지금은 이제 거의 박멸됐다고 봐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은 지금 토양매개성 기생충은 거의 박멸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는 이제 국민학교 시절인데, 나이 나오나요? 국민학교 시절인데, 국민학교 시절에는 어땠느냐, 체변봉투라는 게 있었어요. 그 신발주머니에 똥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신발주머니 안에다가 이제 체변봉투에 넣어가지고 담아갖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걷었는데, 이제 이거를 뭐 안 가져오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화장실 빨리 가서 싸서 이제 하기도 하고, 뭐 그냥 화장실에 가가지고, 옛날에 푸시식이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오기도 하고 뭐 이렇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체변봉투라는 걸 왜 했냐면, 그 똥 안에, 그러니까 대변 안에 기생충 알이 있느냐 이거를 확인해가지고, 만약에 기생충 알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느냐, 기생충 약을, 구충제를 학교에서 줘요. 그러면 이제 구충제를 먹고 박멸하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시절에만 하더라도 기생충이 굉장히 많았고, 이 기생충이 많은 이유는요, 토양에서부터 기생충이 많이 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화학 비료를 쓰는 때가 아니라, 그때까지만 해도 인분이라든지 이렇게 동물에서 나오는 변을 가지고 그거를 비료로 사용해서 그 작물을 키웠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작물들 안에 반드시 뭐가 있게 되냐면 기생충 알들이 묻어 있게 되고, 기생충 알을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고 우리가 입으로 먹었을 때 다시 감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적으로 감염 고리가 있게 되는데, 이 반복적인 감염 고리 때문에 기생충 약을 매번 먹어서 장 안에 있는 기생충을 없앤다 하는 것이 기생충 약의 본연의 임무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화학 비료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거의 많이 없어요. 사실은 요충이라든지 특히 회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박멸됐다고 보는, 12지장충 맡아가지고 박멸됐다고 보는데, 간혹 가다가 감염된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충제를 안 먹는 게 맞느냐? 뭐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요즘에는 거의 기생충이 박멸이 됐기 때문에 구충제를 필수적으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반드시 맞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생충 약이 얼마인지 아시죠? 저희는 대웅제약의 알벤다졸, 이거 뭐 상품 나오면 안 되죠. 알벤다졸을 판매하고 있는데 두 알 들어있어요. 두 알 들어있는데 단돈 1,000원. 단돈 1,000원.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단 말이에요. 가격이 저렴한데 거기에 따라서 혹시나 모를 감염증을 없앨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러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가성비의 면에서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5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2개면은 2명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을 살 수가 있고, 한 번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한 번 먹으면 거의 박멸이 된다. 우리가 기생충 약을요, 진짜 감염이 됐을 때는 한 번 먹고 나서 3주 후에 더 먹게 돼 있거든요. 먹고 나면 성충들이 다 죽어요. 성충이 다 죽고 밖으로 이제 죽어서 이제 시체들이 빠져나가는데 녹아서 없어지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사실은 기생충을 굶겨 죽이는 거예요. 기생충들을 굶겨 죽여서 걔네들이 결국은 녹아서 이제 사체가 거의 보이지 않게끔 밖으로 빠져나오게 되는데, 혹시나 알이 있는 경우에는 알이 부화돼서 다시 이제 그 부위로, 특히 회충 같은 경우에는 12장으로 나오는데 해당 부위로 가게 되는 경우에 3주 정도가 소요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3주 후에 다시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주 후에 먹어서 완전히 박멸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시 나타나면 3주 후에 한 번 더 먹는다,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요충의 경우에는요, 한 번 복용하고 나서 완전 박멸을 위해서 일주일 있다 한 번 더 복용하는데, 역시 단호요법입니다. 그래서 이 구충 벤다졸의 경우에는 그냥 단호요법 400ml 그냥 단호요법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쓸 수 있는 제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박멸요법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가 뛰어나니까 그냥 먹어주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부터 감염되는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지 않습니다. 화약비를 대부분 쓰기 때문에 많지가 않아요. 단 동남아 같은 데 여행을 갔다가 동남아에서 현지식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바깥에 놓여져 있는 거, 이렇게 길 가다가 바깥에 놓여져 있는 거 먹는 경우에는, 이러한 경우에는 동남아는 아직도 감염성, 이 기생충 감염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현지인하고 같이 이제 어울리시는 경우에도 역시 기생충 감염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옮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옮아오는 경우, 특히 동남아 같은 데 갔다 오시면 기본적으로 구충제 하나 딱 먹어주시는 거. 그러면 이제 예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성충을 먹었다 하더라도 걔네들이 알이 부화하기 전에 얼른 먹어서 그냥 싹 없애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구충제 해외여행도 많이 가고 동남아라든지 이런 데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구충제는 이렇게 그냥 뭐 여행 갔다 오면 먹는다, 또는 정기적으로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는 복용해 주신다. 이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구충제는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성비가 뛰어나니까 먹는다. 단 이제 구충제 같은 경우에는 간혹 가다가 이제 부작용을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플루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장내로 거의 흡수가 거의 되지 않습니다. 뭐 식후에 먹건 식전에 먹건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다 나갑니다. 나가기 때문에 장으로 그냥 가서 장에 있는 기생충만 박멸해요. 그래서 이제 플루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12개월 이상 되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플루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부작용이라는 것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플루벤다졸의 부작용이 뭐냐면, 장에 진짜 많은 회충, 그 기생충들이 있으면 걔네들이 밖으로 빠져나갈 때 복통과 설사가 유발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부작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알벤다졸 같은 경우에는 일부 흡수가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간에 무리를 준다 이렇게 돼 있죠. 간하고 신장근에 혈액 독성이 있다 이렇게 보통 보이는데, 사실은 이게 용량이 굉장히 높아야 됩니다. 뭐 이게 알벤다졸 우리가 한 번 먹는 용량 가지고는 그런 것이 나타날 가능성이 거의 개연성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사실 음식 이후에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식사 이후에 보통 기름진 음식과 같이 먹게 되면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진다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먹는 것이 일단은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500원이니까요. 한 사람당 500원, 두 사람 다 내면 4인 가족으로 했을 때 2,000원이면 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기생충을 박멸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식후에 먹느냐 식전에 먹느냐 어떤 게 좋겠느냐, 이러한 개념을 좀 생각해 보면요. 기생충들은 보통 장에 이렇게 있는데, 특히 그 회충은 식용 부위에 있는데, 특히 소장에서부터 어떻게 충이 몸으로 들어와 가지고 몸에서 돌다가 그 다음에 다시 그 소장으로 내려가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유충은 몸 안에 있습니다. 몸 안에, 우리 혈액 안에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통 그 알벤다졸이나 이런 것들은 먹어서 이제 흡수가 되게 되면, 흡수가 된 것이 간에서 대사가 돼서 서폭사이드가 되는데, 이 서폭사이드가 된 것이 그 유충이라든지 이런 걸 죽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흡수되면 몸 안으로 들어온 기생충을 죽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흡수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알벤다졸과 플루벤다졸을 모두 인증하고 있지만, 기왕이면 약간 흡수가 돼서 혹시나 몸 안에 있을지 모를 유충을 죽이는 방법을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저 배약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혹시나 뭐 간에 굉장히 무리가 가 있다거나 간독성이 뭐 간염이라든지 또는 간경화가 있다거나 이러시는 경우에는 당연히 쓰지 않는 것이 맞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복용하시는 것이, 식후에 복용하시는 것이 좋고, 역시 분쇄해서 복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씹어서 먹는 것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약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애들 먹는 게 있는데요. 사실 물약으로 된 거 양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물약으로 된 거보다는 그냥 이런 알벤다졸을 씹어서 먹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제가 먹어볼게요. 저도 뭐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겨서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요. 그러니까 먹으면 약간 향이 좀 있습니다. 향이 좀 있습니다. 약간 또 밀가루 같이 퍼벅퍼벅하는데 그냥 사탕 같아요. 그래가지고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나쁘지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 근데 뭐 향이 따로 있다고, 이게 스트로베리, 그래서 딸기향이 나는구나. 스트로베리 미크론이 들어있어서 약간 딸기향이 나는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먹으면 되고요. 맛있네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토양 매개성 그 기생충은 거의 박멸이 됐는데, 우리가 외국 갔다 오거나 특히 동남아라든지 이런 약간 그런 매개성 감염이 있는 지역에 갔다 오거나 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감염될 가능성이 높고, 간혹 가다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감염되는 경우가 간혹 발견되기 때문에 1년에 한두 차례 정도는 드셔주시는 게 좋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돈 1,000원에 두 분이 드실 거, 그리고 뭐 2,000원이면 네 분이 드실 거기 때문에 가족에서 그냥 2,000원 뭐 1년에 한 번 투자해가지고 모르는 그런 기생충을 없앨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알벤다졸이나 플루벤다졸 어떤 걸 먹을까 고민하신다면 그냥 알벤다졸을 드시는 게 저는 좋겠다. 왜냐하면 알벤다졸의 경우에는 약간 흡수도 되고, 흡수가 된다고 했을 때 혹시나 모를 흡중을 없앨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식후 즉시 복용하는 것이 좋고, 흡수를 약간이라도 높여주는 게 좋다. 다만 간에 무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술을 많이 드신다거나 또는 간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거는 뭐 이제 플루벤다졸을 드시는 게 좋다. 알벤다졸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구충제를 언제 먹는 것이 좋으냐, 그리고 누가 먹는 것이 좋으냐, 어떻게 먹는 것이 좋으냐라는 부분들을 모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하여튼 아끼지 마시고 약국에 오시면은요, 구충제 뭐 제가 먹은 것처럼 가볍게 사서 그냥 씹어서 물 없이도 먹었으니까 드셔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언제든지 좋은 그 영상은 공유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들으셨던 정보가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